저는 한 주 동안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정보교육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고, 제 남편인 민주는 농업공학자로서 수도권의 농업연구소에 내려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2달간 집을 비울 예정입니다. 저는 여름방학 동안 뭘 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보통 여름방학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곤 합니다. 저는 동네를 한 바퀴 뛰고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덕분에 몸매가 매우 좋습니다. 긴 다리와 곧은 허리, 그리고 매력적인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매일 아침 뛰어다닐 때마다 몇몇 젊은 남자들이 저를 따라 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저를 뒤따르며 저의 매력적인 몸매를 감상합니다.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든 아직 어린아이든 제가 뛰어 지나갈 때마다 모두 저를 쳐다봅니다. 바로 이 몸매 때문에 저는 아직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민준이 떠난 이후로는 아침마다 누가 저를 깨워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9시가 다 되어 일어나기 일쑤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고 여름방학이니까 굳이 일찍 일어나서 피곤할 필요가 없죠. 오늘 아침에도 아직 꿈속에 있을 때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시계를 보니 8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로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속초입니다. 형은 제게 조카를 여름 방학 동안 보내서 함께 놀아주길 원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형수는 불임이기 때문에 2사람은 아기 동아를 입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은 동아를 아주 사랑스럽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12살 때 저는 동아를 데리고 놀러 다녔습니다. 그때 동아는 항상 저에게 의지하며 저는 함께 놀러 다니고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동아는 저에게 매우 애착이 있었고 항상 제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2 조카와 함께 TV를 보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로 동아는 이제 10세가 되었고 이번 방학에 저를 만나는 것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형수는 이번에 동아를 보내기로 했지만 2사람은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동아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저는 서둘러 준비를 하여 샤워하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서쪽에 있는 침실을 정리하여 동아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는 2개의 침실이 있는데 서쪽 방은 작지만 2개의 큰 창문이 있어 매우 시원합니다. 미래에는 제 자녀와 민준이 함께 사용할 방이기도 합니다. 부부의 방은 더 크지만 요즘 조금 어지럽혀져 있어서 물건들을 정리하고 신문들을 치웠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잠깐 쉬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나가서 보니 동아가 왔습니다. 조카가 이렇게 크게 자란 줄 몰랐습니다. 사실 동아는 16세가 되어 있었고 속초에서 수영을 하며 키가 컸습니다. 동아가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민주는 어디에 있어요, 이모? 민주는 지난주에 미리 가버렸고 1달 후에 돌아올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아, 이제 많이 컸네. 키가 엄청 자랐구나. 이모, 저는 지금 1m20이에요. 아빠가 저에게 더 클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냉장고에서 물을 따라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1m6에 불과해요. 이모, 그렇게도 예쁘신데요. 라고 동아가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동아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 동아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제가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동아가 방에 들어가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그가 샤워를 하러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아가 자전거를 세우고 돌아서자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희연이 비에 젖어서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어서 상반신이 거의 드러난 채로 그녀의 짧은 옷이 몸에 착 붙어 있었습니다. 희연의 둥글둥글한 몸매는 동아를 어찌할 바를 모르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성의 몸이 어떤 것인지 몰랐지만 지금의 본능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희연도 조카의 탐내는 눈빛에 당황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운동할 때 남자들이 쳐다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희연은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설마 동아도 나를 원할까? 동아는 그때의 감정을 눌러야 했습니다. 그는 희연의 곁에 서서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동아의 남성적인 천을 느꼈습니다. 이제 희연은 동아의 탄탄한 몸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희연은 죄책감이 드는 욕망이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연은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고자 했습니다. 동아가 바로 앞에 서 있는 지금 그의 강한 남성적인 매력이 그녀에게 퍼져 나갔습니다. 희연은 자신의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동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동아는 2시간을 서 있었고 거의 7시가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두 사람의 옷은 모두 말랐습니다. 희연은 동에게 그녀가 자주 가는 식당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의 9시가 되었습니다. 희연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바로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희연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샤워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몸을 그렇게 철저히 씻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저녁 민준과 가까워지기 위해 희연은 이렇게 깨끗이 씻었습니다. 희연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동아는 자신의 방의 창문이 2개 열려 있어서 비가 들어와 침대가 다 젖었다고 했습니다. 희연은 동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오늘 밤 내 방에서 자고 내일 생각하자. 희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면서 왜 이렇게 조카를 유혹할 수 있었는지 고민했습니다. 동아가 그녀의 방에서 자는 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희연은 잠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마음속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동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곤히 잠들고 있었고 동아는 어색하게 방에 들어가 소설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희연은 금세 잠들었습니다. 그 사이 동아는 이야기하는 중에 눈이 감기더니 결국 카펫 아래에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밤 12시가 가까워지자 에어컨이 너무 차가워서 동아가 잠에서 깼습니다. 희연도 뒤척이며 눈을 떴고 동아가 계속해서 몸을 뒤척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동에게 함께 침대에 누워있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아도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동아는 최대한 눈을 감고 잠들려고 애썼습니다. 희연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녀와 민준의 결혼 침대인데 누가 이런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이 생각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냥 하룻밤일 뿐이야. 게다가 그는 제 조카니까. 잠에 빠져든 희연은 동아의 몸에서 느껴지는 남성적인 천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며 몸이 서로 붙어갔습니다. 그 사이 동아의 심장도 두근거렸습니다. 12시가 될 때 희연은 자신이 동아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은 동아의 몸 위에 있었고 동아는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한 여성이 이렇게 매력적인 남자와 함께 같은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을까요? 희연은 속삭였습니다. 자, 동아. 희연이 동아를 밀어내지 않자 동아는 아무 의지도 남지 않은 듯 2팔로 희연을 감싸 안았습니다. 희연은 여전히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녀는 처음으로 민준이 해주지 못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희연은 민준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은 전통적인 남자입니다. 돈을 잘 벌지만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를 표현하자면 시장에서 사온 후 금세 다 써버린 것과 같다. 희연은 욕망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동아의 몸에서 손을 떼고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안 돼, 동아. 너는 지금 뭘 하려는 거니? 너와 나 이건 안 돼. 동아는 희연의 매끈한 몸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모, 저는 이모를 사랑합니다. 이모는 저를 사랑하지 않나요? 이모와 저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희연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아, 이모도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이렇게는 안 돼. 사람들이 알면 큰일이야. 이모는 지금 누구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만 생각해. 동아의 강한 의지 앞에서 희연은 마침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덮어졌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여름 내내 두 사람은 함께하며 민준이 돌아오기도 전에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쓰러졌습니다. 가족과 의사들은 전력을 다해 구하려 했지만 민준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희연은 과부가 되었고 그로 인해 희연은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3년이 지나고 동아는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들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마음껏 사랑하고 보살피게 되었습니다.